다음은 경남, 창원, 마산, 회원 출신의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승용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마산 해원구 윤한홍 의원입니다. 네, 총리님 나와주시겠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특히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들 원하는 대학 가기 위해서, 또 학교에 가게 되면 장학금 받기 위해서, 또 취직하기 위해서 스펙 쌓으려고 또 밤잠 설쳐가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정말 눈물겹도록 노력합니다. 또 부모님들도 이 과정에서는 자녀들과 같이 수험생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조국 사태를 보면서 우리 고교생들, 대학생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그들의 상실감, 허탈감에 대해서 적어도 책임 있는 대통령이 못한다면 1인 지하 만인 지상인 총리께서라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사과의 말씀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애결위 과정에서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과연 공정한가 하는 데 대한 실망과 절망, 분노, 그리고 가진 사람들이 어떤 제도에 대해서도 그것을 자기와 자식들의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이 사회 구조에 대해서 청년들이 가질 좌절감에 대해서 아프도록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부터의 과제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스펙 쌓기의 열풍이라든가 하는 것이 뭐 지나간 세월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이명박 정부 시대에 도입된, 그때는 선의로 도입했던 대입제도가 결과적으로 가진 사람들과 그 자식들의 기회로 활용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선의로 도입된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악용의 소지를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리님 뭐 여전하시네요. 진솔된 사과보다는 또 전 정부 비판 여전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국 사태에 대한 젊은이들에 대한 사과를 말씀하지 전 정부를 말씀하실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꼭 그렇게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아직까지 진실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 인사검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검증을 왜 하시나요? 어떤 말씀이시죠?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임원들 인사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왜 하죠? 목적이 뭐죠? 물론 직무 역량이나 도덕성을 걸러내기 위한 것이. 정책 능력이나 도덕성을 보는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조국 사태를 보면서 이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이 분노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장 승진할 때 전부 인사검증 받습니다. 이 조국의 비리 혐의 의혹, 이 중에 100분의 1만 있어도 국장 승진 못합니다.
단지 위법함이 없기 때문에 임명한다? 그거는 정말로 공무원을 더 기분 나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거예요. 위법하면 그건 인사검증이 아니라 저절로 공직에서 아웃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5년간 형사사건 기소로 해서 직위 해제되거나 공직에서 배제된 국가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총리?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네, 177명입니다. 5년간. 총리께서 전남도지사로 재직하실 때 네. 똑같은 케이스로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직위 해제된 고위공직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기억 못하시죠? 숫자? 네. 4명이 아니라 5명이네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피의자 신분이고 배우자는 기소가 되고 아들, 딸 검찰 소환 받는 사람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임명? 정말 도덕적으로는 부도덕의 극치입니다. 도덕 개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피의자 신분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여기서 논쟁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검증으로 인해서 만약에 승진해서 불이익을 받았다. 그랬을 때 조국과 비교하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이긴다고 봅니다. 예? 왜? 조국 정도의 비리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생긴 이래 역대급입니다. 처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공무원 시절에 인사검증 업무를 좀 해봤지만은 이 정도는 없습니다. 헌정사상 저는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더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이에요. 네, 의원님, 위법인지 여부 또는 법과 관계없는 도덕성의 문제, 이것이 굉장히 많이 의심이 제기됐습니다마는 그것 중에 사실도 있을 테지만 추측에 불과한 것 또는 거짓도 뒤섞여 있습니다. 그 진실이 가려지는 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 가려진 데 따라서 합당한 결과가 총리께서 나오지 않겠는가. 그 말씀 지난번에도 답변하시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이 많은 비리 의혹 중에 사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사실이라도 장관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관님들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시중에 나가면 조국스럽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총리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들었습니다. 들었죠? 저도 그 말 주말에 들었습니다. 조국스럽다. 저는 처음에 좋은 표현일 수도 있을까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왜? 조국 장관 후보는 민정수석은 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국스럽다 그러면 속된 표현을 하면 사람 아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 시절에 공무원들 휴대폰 영장 없이 강압적으로 해수해가지고 포렌식 수사 한두 건 했습니까? 아시죠? 얼마 정도 했는지 아십니까, 총리? 네,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두 본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장이 없이 동의해서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휴대폰 달라는데 동의 안 해줄 공무원이 있습니까? 총리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 휴대폰 내라 그래도 밑에 부하 직원이 안 줄 수 있습니까? 민정수석인데. 아니, 저는요, 너무 답변을 돌려가면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돌리는 게 봅니다. 아니라 사실은 왜? 조국 민정수석이 민정수석 시절 때 공무원들로부터 영혼 탈곡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조국 수석과 가족들 휴대폰 압수수색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걸 과잉수사라고 합니까? 예, 일기장도 가져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적폐 수사할 때 휴대폰 압수수색 다 했습니다. 공무원들 조그만 언론 보도자료 나갔다고 휴대폰 빼앗아서 압수수색 다 하고 했습니다. 영장도 없이. 지금 제가 보면서 왜 조국
지금 장관으로 임명돼 있죠. 조국 수석은 휴대폰 압수수색 안 하지. 다들 물어봅니다. 살아있는 권력이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총리께서 재산 신고하실 때 보지 않고 그냥 제출하십니까? 예, 보기는 하지만 잘 모릅니다. 잘 모르죠? 그래도 보시기는 하시죠? 보시지도 않고 서명하십니까? 아니, 생각보다 뭐가 이렇게 숫자가 많아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말씀을 안 돌리셔도 돼요. 아니, 돌리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게 변동 상황만 물어보고 그죠? 그런 것입니다. 네. 왜 관심을 갖고 서명을 하냐면 관보에 게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전 재산보다 많은 재산 75억을 사모펀드에 투자한다고 약정을 했습니다. 4인간 채권 채무가 8억이나 나옵니다. 그걸 부부간 상의를 하지 않고 재산 신고서 제출했다? 예, 좋습니다. 그 믿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부부간에 상의도 안 했다?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얼마나 될까요? 총리님도 그러신가요? 아니죠. 더 거짓말이 허황되다는 것은 4인간의 채권 채무는 금융자료, 전산자료가 없기 때문에 복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도 모른다. 거짓말. 그 문제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총리님 질책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총리께서 직원들에게 보고받으실 때 그 직원이 거짓말 하는 건지 모르면 모른다고 할 건지 보고받으시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장관으로 임명하느냐. 그 문제도 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 결과가 그렇게 나오려고. 말씀하시겠죠. 예. 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권력 서열 1, 2위가 대통령과 총리시죠. 그런데 뭐 총리 동생과 대통령 동생이 한 회사의 한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카우트 했죠. 사실이죠. 대통령의 동생은 선장으로서 바다 위에 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그룹 회사는 맞는 거죠. 네,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 정부 들어서 스카우트 되신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청와대의 민정 기능이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정상적인 민정의 기능이 작동한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법이나 특혜가 있다면 그 말씀은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놔뒀을 리가 없고요. 제 아우도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 그리 오래 있지 않을 거라고 내 알고 있습니다. 그건 미래의 이야기고요. 근데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 총리 동생께서 전남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경력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회사의 건설회사 사장으로 갔는데 건설회사 경력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기업은 이미 정부에서 지원금을 해수부 산하 공기업으로부터 1,360억이라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제 아우가 있는 곳은 해수하고 무관합니다. 건설회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조국 사태 또 이런 총리 대통령 동생이 한꺼번에 같은 회사에 스카웃되는 이런 사태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있었으면 이런 일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왜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시죠? 그게 국회 쪽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추천 반대하고 정부에서는 국회 편기되고 그래서 지금 세월이 이 문정부 2년 반이 흘렀습니다. 그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는 것이 이 정부에 독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사태가 생기고 있잖아요. 네, 의원님. 예, 네, 그 부분은 그만 제가 하겠습니다. 거듭 부탁을 드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위법이나 범법이나 탈법이나 특혜가 있는지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들여다보고 계실 겁니다. 네, 오히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법이나 특혜는 나중에 이야기하셔도 될 부분이고 이 자리에서 저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누구의 동생이라 해서 취직도 제약이 있다. 우리가 그런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그러면 검찰개혁이 무엇입니까?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맞게 하는 것이고요. 검찰권의 행사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제 있게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경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일부분이겠죠. 진정한 검찰개혁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를 하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총장 임명장 주실 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해다오. 자, 여쭤보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는 말씀 아직도 유효하십니까? 물론입니다. 네. 그러면 지난 적폐 수사 때 그렇게 과잉 수사한다, 엄청난 압박 수사를 하고 인권 침해 수사를 해도 그때는 잘하신다고 박수 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잘한다 그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잘한다고 박수 쳤는데 지금 자기 편 수사하니까 완전 호떡집에 불이 난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도 말씀하시고 대통령께서 이제 다른 말을 하십니다. 예,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집회에 가서 데모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는 것이 진짜로 지시하신 건 아니죠? 쇼로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답변 드릴 만한 불편하시나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정농단 사태보다 이번 일에 압수수색 건수가 훨씬 많다는 것도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27일 날 결재된 검찰권 오늘 또 지시를 하셨는데 그거는 총장 보고 내 말이 그때 말이 아니니까 뒤집어서 해석해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번 오늘 지시도 검찰개혁안을 준비는 하되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난 뒤에 확정해서 이행하라. 오해받지 않도록 하라. 검찰 수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수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느낍니다. 자, 그리고 총리께서 최근에 책을 사서 공무원들 주신 적 있죠? 네. 그 책 제목이 무엇이죠? 가짜뉴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만 그렇죠. 제목을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가짜뉴스 좀 단속하라 그런 뜻입니까? 가짜뉴스의 건수를 쓴 책이 아니고 가짜뉴스는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특징을 갖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되는 부처의 사람들에게 참고로 읽어보시도록 선물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총리께서 최근에 가짜뉴스를 만드셨습니다. 남성 두 분, 집에 여성 두 분 있는 집에 많은 남성 11시간 식사 배달해 먹고 가도했다. 왜 그 범죄자를 여성이라고 그러고 수사관을 남성이라고 표현합니까? 그게 가짜뉴스의 첫 출발이죠. 예, 제가 보도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까 답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어제 검찰 집회에 가서 서초동에 주말에 200만 가짜뉴스 맞죠? 그 집회 시위 참가자 숫자는 언론들이 나름의 기준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것을 총리가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틀리다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건 가짜뉴스입니다. 여러 정당들이 조국스러운 정치인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가짜뉴스를 만든 거예요. 여러 정당들이 자기가 주최하는 집회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국민 여러분, 거짓말과 혼돈으로 이 나라가 두 조각이 났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상으로 돌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